우리가 무심코 냉장고에 보관한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뇌 신경세포는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날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니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냉장고 음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우리 신경세포에 가장 안 좋은 냉장고 보관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냉장고 보관 음식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에 있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만성염증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은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을 통해 만들어진 인슐린 저항성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이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즉 치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습관과 냉장고에 보관하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수술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병의 원인이 되는 음식과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과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습관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의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냉장고 보관 음식들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점수를 높이는지, 그리고 오히려 우리 몸에 건강한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냉장고 보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냉장고 보관 음식은 오래된 음식입니다. 감자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보관하면 안 좋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된 음식을 무심코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음식은 부패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음식인 것이죠. 이런 음식들을 냉동 보관했다는 이유로, 냉장 보관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냥 먹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래된 음식은 그 어떤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오래된 음식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있는 음식에는 세균이 번식하고 독소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다고, 냉동실에 있다고 100%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래된 음식을 먹어도 우리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유는 간이 독소를 해독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간은 죽어가고 염증은 만성염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병에 걸리고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오래된 음식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냉동실에 3년이 넘은 음식도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버리겠습니다. 냉동 보관은 3개월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 이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식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건강한 방식으로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하는 음식도 최대한 신선하게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두지 마시고 각 음식에 맞게 최대한 신선하게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음식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보관하면 좋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비타민C, 폭탄채소, 파프리카와 고추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라는 제품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에는 우리의 식습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만 보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으로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치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주로 들어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식단이고 식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가장 첫 번째 음식이 우리 건강에 너무 좋은 파프리카와 고추입니다. 우리가 노화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성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파프리카와 고추는 우리가 비타민 C를 자연식품으로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이 냉장고에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공식품 대신 비타민 C, 폭탄 채소, 파프리카와 고추로 냉장고를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점수를 확 높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냉장고 보관 음식은 찬밥과 냉동밥입니다. 제가 백미는 고혈당 음식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지 않다고 계속 알려드리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런 경우 찬밥과 냉동밥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밥을 버리기 아까워서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밥은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음식은 아까워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신냄새가 나도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오래된 밥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랩을 씌워서 찬밥과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경우입니다. 이게 너무 안 좋습니다. 랩을 씌워서 데워 먹으면 각종 유해 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물질이 범벅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절대 이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꼭 드셔야 된다면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나 사기 그릇으로 사용해서 데워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귀찮습니다. 세 번째는 비닐팩에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또 너무 안 좋습니다. 소분해서 보관하셨다가 비닐채로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려두시는 경우가 있죠. 절대 안 됩니다.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몸이 염증 범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밥과 냉동밥은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보관하면 좋을까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상추와 양배추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염증을 높이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염증을 줄이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먹기 위해 맛있게 요리하는 것도 힘들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상추와 양배추입니다. 이 두 가지 채소는 우리가 즐겨 먹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추는 쌈채소로도 좋지만 어떤 식단과도 잘 어울리죠. 그리고 상추는 베타카로틴이 너무 풍부한 채소입니다.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혹여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로 라면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고 싶으시다면 상추와 고추를 함께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대신 상추는 생각보다 보관이 어려운 채소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도 빨리 상할 수 있으니 소량만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너무 좋은 채소죠. 요즘 채소 과일식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데쳐서 쌈으로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대신 달달한 쌈장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냉장고에 고탄수화물 음식 대신 상추와 양배추를 자주 보관하시고 즐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냉장고 보관 음식은 먹다 남은 국과 찌개입니다. 국과 찌개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요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많이 요리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데워서 실온에 보관하시다가 가족들이 먹지 않으면 결국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죠. 물론 양이 조절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된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국과 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워서 보관하더라도 다시 싱싱한 음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펄펄 끓여서 보관하시더라도 죽지 않는 세균들과 곰팡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겨울철과 선선한 시기에는 데워서 실온에 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끓여서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냉장고에 보관할 정도로 여러 번 데우고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음식은 결국 염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은 신선하게 먹을 때가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국과 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겠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국과 찌개도 하루 안에 다 드실 만큼만 만드셔서 가장 맛있고 신선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보관하면 좋을까요?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제가 계란 편에서도 추천드렸었고 당근 편에서도 자세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냉장고에 자주 보관해서 즐겨 먹어야 할 채소 역시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 대장 채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노화 예방에도 너무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비만, 지방간 같은 생활습관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당뇨이신 분들은 우리 몸 상태가 이미 만성염증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근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쌓여져가는 만성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래된 국과 찌개 대신 건강한 당근을 냉장고에 많이 보관하셔서 매일매일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냉장고 보관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냉동 보관해 두면 조금 더 보관해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먹어서 탈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건강에는 좋을까요? 오래된 음식일수록 우리 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큰 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고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죽어가는 것이죠. 간 기능이 나빠지고 해독이 되지 않으니 우리 몸에 큰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암이 될 수 있고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안 좋은 점수를 계속 쌓아나가면 결국 그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아깝다고 우리가 남은 음식을 끝까지 먹으면 살이 찌고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듯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대수롭지 않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음식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 점수를 지킬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보관하면 좋을까요? 제가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계란과 생고기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매일 자주 섭취하셔야 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양질의 지방입니다.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오메가3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양질의 지방입니다. 양질의 지방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저염식, 저지방 식단은 결코 치매 예방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이 늘어나는 식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전문의 선생님들을 꼭 초빙해서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고탄수화물 식사 대신 계란과 생고기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활용한 저탄고지 식단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확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염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기 때문에, 계란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는지, 아니면 고기와 함께 먹은 백미, 밀가루, 설탕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이,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이 우리 몸을 나빠지게 만들었는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가 도저히 납득이 되시지 않는다면 계란이라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은 우리 건강에 너무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건강 점수를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우리 냉장고에 꼭 있어야 할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냉장고 보관 음식은 술입니다. 냉장고에 술을 많이 보관하고 계시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술은 치매 예방에 가장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술이 보이고 먹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보이면 먹고 싶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바로 볼 수 있는 음료수 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은 실제로 뇌가 줄어들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약주 한 잔 드시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 잔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쌓여 나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 뇌가 줄어든다면 결국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 무섭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냉장고에서 술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시겠다면, 비상용 술이 필요하시다면 냉장고 안쪽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이나
다른 음식 뒤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건강 점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보관하면 좋을까요? 제가 5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빈 공간입니다. 냉장고를 음식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게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전략입니다. 바로 신선하게 먹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면 신선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냉동실에 3년 된 음식을 방치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오래된 소스, 통조림, 심지어 건강즙도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냉장고 공간을 여유있게 비우시면 우리 식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냉장고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다 보면 우리 식단도 더 신선하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나 주말에 꼭 냉장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 점수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워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냉장고에 보관하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냉장고 보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염증 수치를 높이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쁜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고 좋은 건강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 점수가 아니라 건강 점수를 꼭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음식 한 번 먹는다고 술 한 잔 먹는다고 당장 치매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 쌓였을 때입니다.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 1점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싸워 이겨내시면 매일 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점수 플러스 1점을 획득하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40대, 50대, 심지어 30대 청년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매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 노화, 발암물질, 중금속, 식습관 등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치매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약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뇌 위축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뇌는 정상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즉, 치매는 뇌가 줄어드는 질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치매의 진짜 원인은 바로 뇌세포 파괴에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뇌세포를 파괴하는 원인들이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세포 파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뇌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세포 파괴를 예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뇌세포 파괴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몸의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뇌세포에 포도당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뇌세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 생존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당뇨병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치매를 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으십니다. 즉,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 걸리지 않아야 할 질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문제는 당뇨를 가지고 계시거나 당뇨 전 단계로 추정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국민의 절반이 대사증후군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가족 절반이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뱃살입니다. 비만이시거나 배가 나오신 분들은 높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 저항성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살을 빼면 됩니다. 대신 뱃살을 빼셔야 합니다. 내장 지방을
태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항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뱃살 빼기 전략은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 주신다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뇌세포 파괴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 파괴를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염증 줄이기입니다. 특히 만성염증을 줄이셔야 합니다. 뇌세포가 직접적으로 파괴되는 원인이 있다면 바로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증이 생기는 원인에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는 우리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병들게 만들고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물질입니다. 이 당독소는 고온 조리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당분을 많이 섭취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만성염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량의 당분 섭취에 있습니다. 당독소도 많이 만들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쉽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역시 만성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불을 붙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염증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알아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을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음식들을 통해서 치매의 원인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핵심은 밀가루, 설탕, 백미밥,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얻은 깨달음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서 몰라서 실천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한 달 한 개 전략입니다. 한 달 동안 딱 한 개의 음식을 끊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개의 음식을 바꿀 수 있다면 1년 동안 12개의 음식을 끊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라면, 다음 달은 빵,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줄여 나가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치매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끊고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 파괴를 예방하는 세 번째 방법은 미루지 않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자면 오늘을 살아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즉 미루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미루고 일주일 뒤, 한 달 뒤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그때 시작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시작해야지라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는 시간은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바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도 치매를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루는 이유는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냅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내일로 미룹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분들은 명상, 어떤 분들은 독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천해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들입니다. 메타인지가 쑥쑥 커지는 최고의 방법들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들에 꼭 한 가지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조용한 곳으로 산책을 나가셔서 자신을 용서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뇌세포 파괴를 예방하는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과 과식으로 우리 몸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식과 폭식입니다. 과식과 폭식은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큰 습관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건강한 식단으로 잘 노력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과 폭식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긴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왜 이 일에 화를 내는 거지라고 본인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타인과 대상이 아니라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 특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나는 왜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라고 본인에게 질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물론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결책보다 더 큰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를 들려주는 것이죠. 바로 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커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스트레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해 드린다면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맷집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맷집이 생기게 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폭식과 과식은 확연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하기로 매일매일 생겨나는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세포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세포를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은 양질의 지방 공급하기입니다. 우리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에 필요한 영양소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나 케톤체뿐만 아니라 뇌를 구성하는 요소인 지방도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뇌에 필요한 에너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뇌를 구성하는 성분 요소에도 많은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까지 뇌를 구성하는 성분에는 우리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에너지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본체입니다. 본체가 줄어들면 많은 에너지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뇌라는 본체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지방이 부족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양질의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방이 양질의 지방일까요? 우리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인 EPA, DHA 성분입니다. 이런 지방을 많이 드셔야 우리 뇌가 정상적인 크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메가6 기름을 최대한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식단에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줄여야 합니다. 그 바탕으로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려야 뇌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를 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우리 뇌는 가소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세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세포들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독서와 글쓰기는 우리 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상됩니다. 물론 뇌가 줄어들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될 수 있도록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함께 독서와 글쓰기를 병행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여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일기를 쓰셔도 좋고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생각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뇌세포를 살리는 세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장수의 비결이 운동이듯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독서와 글쓰기처럼 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도 좋고 걷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되신다면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너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만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고, 환경이 되질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이 들지도 않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맨몸 운동들도 있습니다. 움직여야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뇌세포를 살리는 네 번째 방법은 꿀잠 자기입니다. 우리 뇌세포는 수면 시간에 가장 많이 회복되고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만 잘 자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치매 환자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입니다. 즉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다면 뇌세포가 재생되는 속도보다 뇌세포가 파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꿀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꿀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낮잠입니다. 낮잠은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낮잠은 되도록 주무시지 않는 것이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밤에 주무셔야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으로 운영됩니다. 즉 뇌세포가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최소 밤 10시나 11시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꿀잠도 뇌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치매가 발생되는 원인은 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노화만이 뇌 위축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 위축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걸 방치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결국 치매라는 질병은 육체의 병이자 마음의 병입니다. 즉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가는 것이 뇌세포를 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치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건강한 선택으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